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현대 사회에는 바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바빠야 안정감을 느낄 정도로 여유를 즐기기보다는 휴식 없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며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거르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침 식사인데요. 그런데 이 아침 식사만큼 좋은 약이 없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을 과식하게 돼서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되거나 체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침 식사는 건강관리의 시작인 셈이지요.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건강관리의 시작, 우리의 작은 변화로 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 3번.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행복지수의 평균값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 중에서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건가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행복지수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친구들과 잘 지낼 때, 성적이 좋을 때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만큼 행복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4번에서) 5번. 다음 방송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EI 방송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전 국민에게 바른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을 권장하는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 캠페인은 LEI 방송과 보건복지부가 건강을 위한 습관을 일상에서 실천하자는 목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해요 스트레칭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자는 의미를 담아 고개를 뒤로 젖혀서 5초쯤 유지하거나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앱을 통해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앱에서 소개되는 스트레칭을 하고 그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시면 스트레칭 동작의 정확도에 따라 우수자를 선발하여
상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캠페인에서 추천하는 스트레칭 동작은 거북목 증후군 및 목과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삶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번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하려면 외국어 성적이 필요한데 외국어 공부는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걱정이야. 공부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때? 내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실험하는 걸 봤는데 결과가 꽤 흥미롭더라고. 언어 학습에 운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는 실험이었어. 외국어 실력이 비슷한 대학생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게 하고 다른 그룹은 수업 시간 15분 동안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수업을 듣게 했어. 두 그룹 모두 수업을 받는 8주 내내 이렇게 했는데 수업이 끝난 뒤에 배운 내용에 대한 시험을 본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하며 수업을 들은 쪽이 성적이 훨씬 좋게 나왔대. 언어 학습을 할 때 운동을 하면 단어 암기에 도움이 되고 이해력도 높일 수 있다는 거야. 너도 외국어 공부할 때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해봐. 책상에서 공부할 때보다 이해가 잘 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야. 흥미로운 결과네. 한번 해봐야겠다. (2번에서) (3번) 다음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고정관념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홍보할 때 신제품의 기능이나 가치를 직접 설명하는 대신 그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언급하곤 합니다. 제품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제품을 판매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제품의 구매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방법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특정 제품에 대해 어느 나라 제품의 품질이 제일 우수한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구매할 때 어느 나라에서 만든 시계가 제일 품질이 좋은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스위스 시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은 시계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이용해 시계를 광고할 때 스위스와 관련된 점을 강조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4번에서) (5번)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소곤소곤, 콜록콜록, 반짝반짝, 허둥지둥 같은 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가요? 이런 말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편이지요. 지금 질문한 말들은 의성어,
의태어라고 부르는데요. 그 효과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면 생생함을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어 밤하늘의 별이 빛나네라는 말과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또 조용한 밤에 갑자기 강아지가 짖었다와 조용한 밤에 갑자기 강아지가 멍멍 짖었다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문장이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문장에 의성어나 의태어를 추가하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 상황을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로는 단어가 반복되어 재미를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질문한 단어 외에도 동물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개굴개굴, 삐약삐약이나 자동차 경적 소리, 빵빵 등을 보면 소리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반복되면 리듬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이 리듬감이 말에 재미있는 요소가 됩니다. (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요즘 한 달 살기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한 달 살기가 새로운 여행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란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여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달은 정확한 기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좀 길게 살아본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짧게 가서 일정에 쫓기며 여행하기보다 한 곳에서 여유 있게 그곳의 생활과 문화를 충분히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회사를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는 젊은 층이나 방학을 맞이한 아이와 그 부모들이 한 달 살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근무 환경의 변화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떠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는 한 달 살기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에서) (3번) 다음 인터뷰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외국인이시지만 한옥 사랑이 대단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옥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경주로 여행을 가서 한옥 호텔에 묵었는데 그때 한옥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이후 서울에서 살 집을 구하다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한옥을 보게 됐죠. 그때 봤던 한옥이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욱더 한옥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세요? 거실입니다. 거실에 앉으면 큰 창으로 마당이 보이는데요. 채광도 좋고 창을 열면 솔솔 부는 바람과 마당에 심은 다양한 꽃의 은은한 향기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지쳤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한옥은 불편하다는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흔히 한옥은 주방이나 욕실 등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지은 지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 차례 현대적으로 고쳐와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일반 주택보다 더 편한 점도 많아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방음 걱정이 없고 통풍이 잘 돼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집에 있으면 정말 조용하고 아늑해서 휴양지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외출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4번에서 5번. 다음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최근 서울에 폭우가 내려 큰 홍수가 났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올 여름 너무 많은 비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고, 유럽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전 세계에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약 6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피해액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번 홍수로 4천여 대의 차량이 침수되는 등 개인 재산 피해가 매우 클 뿐더러 도로나 건물 등 도시 기반 시설도 파괴되어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물이 넘치지 않게 처리하는 배수시설은 과거 기후에 맞춰 만들어진 것인데요. 따라서 요즘과 같은 폭우는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 변화를 늦추려는 노력도 계속해야겠지만 이와 동시에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책 소개 시간에는 마음속 깊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음을 그려봐요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대학교 이재하 교수가 미술 심리 상담사로서 오랫동안 일해온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조금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 결과인 작품을 보며 스스로에 대해 깊이 이해함으로써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 그리기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에서 3번.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교수님, 자신의 꿈이나 미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럴 때 걱정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방안으로 직업 적성 테스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테스트를 계기로 자신과 딱 맞는 직업을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모두 적어봅니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다 적은 후에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내 보는 겁니다. 이땐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 빨리 고르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골라낸 것들과 관련된 직업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써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관한 책을 읽거나 검색을 해서 그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세요.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도 좋아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으면 그 일이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번에서 5번) 다음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20대 4명 중 1명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비대면으로 업무 보는 것을 선호하고 혼자 노는 문화가 증가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NS 등 온라인 채널이 많아지면서 인간관계가 양쪽으로는 넓어졌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만나는 관계가 많아지고 깊이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한 나머지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는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현실의 관계를 온라인에서의 관계로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감정이나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